네, 그럼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노란톡방에 피나클님이 가장 먼저 올려주셨네요. 종목명은 자연과 환경이고요. 매수가는 2,715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연과 환경은 1.65% 하락하면서 2,080원에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그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주로 그 테마에 좀 엮이는 종목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지하 터널, 뭐 대선주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하 터널, 대북 관련주, 뭐 4대강 복원, 그리고 뭐 DMZ 테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좀 대선주 관련된 어떤 테마 종목이어서 좀 그 대선에 관련된 어떤 그런 종목들이 좀 미리 올라온 거죠. 미리 올라온 거고 지금 2,715원이면은 한 이 정도 부근에서 이제 잡으신 건데 조금 올라갈 때 잡으신 건지 내려올 때 잡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보시면 큰 흐름 속에서 이거 사실 알고 있었죠. 이거 알고 있었고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이 앞전에 이 흐름을 보면서 이거 좀 이제 작전주다. 이건 좀 세력주고 들고 있으면 한 번 시세는 줄 것이다. 다만 이제 그 시세가 끝나면 다시 또 이제 제자리로 가겠죠. 지금은 시세가 끝났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터졌죠. 여기서 한번 터졌기 때문에 여기 거래량 보이시죠? 여기서 한번 터졌기 때문에 내려온다고 해서 다시 이거를 돌린다고 해도 다시 앞전 고점을 넘기거나 하지는 못한다. 이거는 지금 일단은 좀 정리하시는 마인드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120일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오늘 양봉이 나왔으니까 아마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흐름으로 가면서 옆으로 이렇게 길 수는 있는데 일단 중간에 한번 되풀이 파동으로 앞전에 이 되풀이 한번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이 파동이 한번 있었듯이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어요. 한 2,500원 정도 수준까지는 한번 또 나와줄 수 있는데 그 정도에서 그냥 조금 이제 팔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 종목은 완전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많이 멀어질 수 있거든요. 일단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이 1,400원 이하, 1,400원 이하로 이제 종목의 가격이 이 정도까지 이제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보면 다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차트인데 일단 많이 올랐던 상황에서 내려온 게 이제 가격 메리트가 단기적으로 좀 있다 보니까 좀 다시 한번 대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이 앞전에 60일선이 꺾이면서 내려오는 곳에 이제 부딪혀서 아마 여기 이상은 올라가기 좀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60일선에 부딪히는 어떤 그런 가격대까지 좀 반등이 나와주면 일시적으로 조금 정리하려는 마인드로 좀 보시고 좀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자. 일단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는 반등 시마다 좀 빠져나와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두 번째 고민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메디프론이고요. 매수가는 3,975원, 비중은 12%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메디프론은 4%대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985원에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질문자님 지금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시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 종목 이제 치매 관련주죠. 치매 관련주고 이제 그 보통 그 대선 때 이제 노인 테마라든지 그런 부분 쪽에 조금 많이 이제 연관이 돼서 좀 들썩들썩 거리는 종목이고요. 또 중간에 이제 그런 어떤 치매나 알츠하이머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테마가 형성될 때 조금 빠지지 않고 그런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일단 뭐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이랑 같이 좀 그런 치매에 관련된 어떤 종목들과 좀 같이 움직이는데 지난번에 그 바이오젠이 이제 알츠하이머가 신약이 승인되면서 그 메디프론뿐만 아니라 뭐 피플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같이 여기서 조금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일단 요때까지의 흐름을 보면 종목이 좀 상승이 나왔다가 조금 눌렸다가 대선을 앞두고 나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가는 모양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나오다가 이제 그 바이오젠 이슈가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갭으로 뜨면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눌리느냐 이런 어떤 흐름의 모습을 보였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밑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모양이 나왔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자리에서 보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그런 어떤 테마에 이렇게 엮이는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긴 하지만 지금 현재 자리를 보세요. 현재 자리를 보시면 이때가 3월 달에 거의 평상시에 있지 않는 어떤 그런 투매가 나왔을 때 1,700원 정도의 가격을 이제 찍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자리가 이권역에 있거든요. 이권역. 지금 이권역과 이권역을 왔다 갔다 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자리는 매물대는 이쪽에 많이 있긴 하지만 5,000~6,000원 권역에 이제 많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뭐 평상시에 거의 저점 부분에 다 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을 뭐 여기서 손절하거나 그럴 만한 어떤 그런 뭐 사유는 아니고요. 일단 계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부분을 찍고 지금 다시 조금 살아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당장 여기서 뭐 어떤 부분에 대응을 하기보다는 아직까지 하락하는 이런 추세 속에서 좀 반등을 하는 어떤 모양들이 좀 더 만들어지는 동안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옆으로 좀 만들어지면서 좀 자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저가 매수로 이 정도 권역에서 조금 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온다면 이 부분에서 좀 저가 매수로 조금씩 담아보면서 좀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치매 관련된 어떤 부분들도 바이오 관련된 어떤 테마들 중에서 빠지지 않고 돌아오는 테마라서 아직까지 대선 좀 남았고 그리고 이제 아직 뭐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민의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제 대선 후보가 나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어떤 공약 경쟁을 할 때 마지막 정도 부분에 나오는 게 항상 장애인과 그런 노인에 관련된 어떤 문제들의 그런 어떤 해소 부분들이 공약으로 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좀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종목이 만약에 좀 부각을 받고 올라간다고 치면 앞전처럼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좀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의 성격 자체가 좀 오를 때는 또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 일단 매매 자체에 이제 매수를 했던 부분은 좀 실패하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서 지금 손해보고 당장 여기서 뭐 매도하고 나오기보다는 이 앞전에 이런 기회를 한번 보자. 근데 이런 기회를 줄 때 그때 좀 빠져나오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 좀 기회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디프론 같은 경우에는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요. 추세 더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D바이오센서고요. 매수가는 48,800원, 비중 4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SD바이오센서 지금 그 진단키트 관련주죠. 지금 차트를 보면 차트가 지금 모든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빨리 팔아야 된다. 지금 그 48,000원 부근이면은 아직까지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냥 기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매물대가 다 몰려 있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깨져서 매물대가 지금 이 권역에 다 몰려 있어요. 이 권역에 몰려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탈하고 나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오느냐 했다가 안 나오고 밑으로 그냥 이렇게 밀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반등이 나와서 지금 현재 비중 40%나 가지고 계시고 지금 현재 가격과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한 10% 정도 권역 안에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번 반등이 나오면 충분히 매수가 이상 터치해주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내용을 미리 알고 있어야 그 부분을 캐치해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은 빠져나오는 마인드로 봐야 돼요. 그래서 얼마의 손해를 줄이고 빠져나오느냐의 부분의 문제인데요. 일단 SD바이오센서 실적을 한번 보면 실적은 무지 좋겠죠. 당연히 좋겠죠. 예, 지금 보면은 지금 영업이익이 9,000억, 영업이익이 완전 급증하고 있죠. 급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정도의 상승률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냐. 지금 시가총액이 4조 7천억이에요. 시가총액이 4조 7천억이고 지금 현재 회사의 상황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러니까 회사의 상황은 지금 역사상 아마 지금 최고의 수혜를 누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진단키트주들이 지금 굉장히 호황을 맞고 있긴 하지만 이 코로나는 언젠가는 이제 끝날 거예요. 결국엔 끝날 텐데 끝을 보고 가는 게임이죠. 그거를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데 끝을 보고 벼랑에서 이제 그 바로 앞에 이제 서야 되겠죠.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코로나 관련된 매출이 이 진단키트 중에 이 회사의 어떤 영업 그런 어떤 부분 파이프라인 중에 대부분이 이제 60%에서 한 90% 정도의 실적을 이 코로나 진단키트로 일시적으로 지금 대박을 찍고 있는 거죠. 그만큼 가격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죠.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슬금슬금 빠지고 있죠. 이 부분을 먼저 아는 사람들이 도망을 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나만 모르고 있다가 그런 신기루, 아까도 계속 신기루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는데 그런 신기루에 이 부분에 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 혼자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막상 까보면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있을 것이냐, 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일단 제가 예전에 시젠이라는 종목을 계속적으로 매매를 했었는데 그 시젠이라는 종목이 지금은 굉장히 비싸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2부에 이어서 할까요? 네, 저희 일단 벌써 이제 1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하겠습니다. 왔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전문가님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SD 바이오 센서에 대해서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멈췄잖아요. 네네네. 네, 남은 상담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가 됐을 때 이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때 뭔가의 어떤 그런 다음 어떤 그런 돌파구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일단 시젠 같은 경우가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종목별로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라고 했을 때 그 진단 키트 관련주가 다 가지 않는다. 이제 시장에서는 그냥 그 중에서 차별화돼서, 아까도 OCI 말씀드렸지만 OCI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신성 ENG, 뭐 S에너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은 조금 덜 갈 수 있다, 아니 못 갈 수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젠 같은 경우 보면 이 시젠이라는 종목이 한 150종 정도의 진단 시약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항상 부각을 받긴 했었어요. 하지만 주가는 계속 2, 3만 원대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 자리대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진단 키트주들이 대박이 터지면서 이제 뭐 16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그 부분에서 지금 이만큼 이제 내려왔죠. 지금 하단을 지지하면서 자리를 만들고 있기는 한데, 이 시젠이라는 종목은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좀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으로 좀 대장주의 역할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코로나 이후에도 이 정도의 부분의 자리를 계속적으로 좀 기대감에 유지를 하면서 다른 어떤 진단 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주목을 계속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섹터군 중에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죠. 반면에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로지 이제 너무 진단 키트 코로나에 관련된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좀 부각을 받다가 지금 종목이 계속 이렇게 하락세를 타고 있어요. 물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 보면 기관들이 조금 대량으로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끌고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위험해 보인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조금 좀 빠져나오려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은 조금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비중 40% 너무 많고 일단 반등 나오면 비중 좀 줄여가면서 일단은 좀 다른 종목군으로 조금 보는 게 낫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목을 보실 때 이제 종목별로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종목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자. 이제 뭐 진단 키트를 한다고 해도 뭐 휴마시스라든지 막 그런 뭐 엑세스바이오라든지 이런 여러 종목들을 보기보다는 좀 업종 대표주 시젠을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시젠이 좋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진단 키트를 볼 때 그렇게 좀 대장주 실적을 그나마 좀 다른 거라도 좀 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에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고, 이런 이제 주변에 있던 종목들은 조금 좀 이제 매수 매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래를 좀 지양하자.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좀 그런 종목을 좀 압축해서 가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부 마지막 종목 상담 코너에서 도와드렸던 SD 바이오 센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 종목 그리고 진단키트 쪽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앞으로 그냥 대장주격인 시젠을 보자라는 의견도 주셨으니까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의견 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세세하고 꼼꼼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우리 신광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소개해드릴게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이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노란톡방에 올라온 종목 고민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코너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고요. 그럼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이제 막 시작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또 올라와 있는지 살펴볼게요. 성투고님이 신팩을 지금 보유 중이시라고 또 종목 상담을 남겨주셨네요. 종목 고민이신 분들은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맞춰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다 도와드릴 테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번 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님이 또 반갑습니다라고 인사 남겨주셨었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 시간님. 그리고 제이님이 LG라는 종목을 보유 중이시라고 10% 가지고 계신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도 잠시 후에 좀 기다려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종목 상담 시간이
이번 2부 마지막 코너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슈타님도 새롭게 입장을 하셨고요. 오랜 시간님이 또 새롭게 들어오셨네요. 또 왕초 주리니님이 퇴근하고 이제 보려고 하니까 1부가 벌써 끝났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퇴근이 늦으셨네요. 피곤하실 텐데도 이렇게 퇴근하자마자 우리 방송을 챙겨봐 주시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톡방까지 소통을 도와주셨네요. 네, 장 사장님도 삼성제약 고민이시라고 남겨주셨고요. 종목 상담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월미도님이 어렵네요. 항상 볼 때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주식이 혼자서는 하기 어렵지만 우리 노란톡방에서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하신다면 조금 더 재밌고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월미도님도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청하시면서 나도 함께 하고 싶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래 보이시는 방법대로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만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이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매번 미증시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 찾으셨나요? 네, 제가 질문을 다시 톡방도 봐야 되고. 바쁘시죠. 네, 상황도 봐야 되고. 네. 다른 분들께서 뭐 영우 DSP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남겨주셨는데 그 내용들을 조금 어떤 게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보다가 일단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특별히 별건 없죠. 그러니까 뭐 금요일 날 고용 지표가 발표되긴 했는데요.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든 뭐 안 좋게 나오든 시장에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조금 약간 긍정적으로 조금 보려고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 금요일 날 고용 지표가 좀 약간 쇼크 수준으로 나왔죠. 쇼크 수준으로 나왔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 0.21%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뭐 0.21% 정도 상승했고 S&P는 그냥 보합 수준에서 끝났는데요. 일단은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 차트가 뭐 쉽게 깨질 것처럼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그냥 상승 추세에 있죠. 그냥 이날 하루하루에 어떤 크게 뭐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움직임이 굉장히 작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조금 뭐 반도체 뭐 피크아웃이다 뭐 얘기 나오지만 뭐 지금 갈 길을 잘 가고 있고요. 지금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뭐 지수가 여기서 뭐 당장 뭐 내려올 만한 어떤 그런 모습이 전혀 뭐 보이지 않고 있죠.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추세에 그냥 있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전혀 그냥 뭐 옆으로 눕고는 있지만 사실 달러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약해지면서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온 그런 영향 때문에 달러가 조금 이제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죠. 일단 미국 시장이 오늘 좀 그 휴장이에요. 노동절로 인해서 오늘 휴장이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에 따라서 이제 조금 그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좀 움직이긴 했는데 일단 미국 그 고용 자체가 발표한 그 수치를 보면은 23만 5천 명 정도가 이제 증가됐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 그 수요일 날 ADP 민간 고용 그 보고서가 나왔을 때도 좀 안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그 고용이 뭐 예상보다 굉장히 안 좋게 예상은 한 72만 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정도의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렇게 놀라지 않았어요.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조금 그 좀 혼란스럽죠. 이제 테이퍼링을 할 때 인플레이션 지표라든지 아니면 그 고용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9월 달 정도에 이제 테이퍼링을 발표할 것이라고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했는데 고용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테이퍼링은 좀 이미 물 건너갔다라는 분위기예요. 지금 이제 9월 달에는 테이퍼링이 이제 뭐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시장에서 하고 있고요. 7월 고용, 6월 고용이 이제 뭐 한 100만 명 정도 수준이었던 거에 비하면은 지금 이제 23만 명이라는 수치가 너무 낮죠. 그래서 굉장히 시장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어떤 흐름 속에서 7월 FOMC 의사록을 까봤더니 이번 연도 내에 그런 어떤 테이퍼링 할 것이다라고 해서 시장은 깜짝 놀랐지만 그래서 잭슨홀 회의 때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올까봐 시장은 좀 무서워하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번 연도에 뭐 파월이 테이퍼링을 이제 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좀 진정시키면서 금리 인상도 좀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정시켰는데 근데 막상 이제 때가 다가오니까 8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물론 코로나 델타 변이로 인해서 그런
뭐 수치라든지 이런 게 안 좋아지고 이제 그런 게 나오면서 이제 그 코로나가 좀 지표에 계속 반영을 하면서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코로나 같은 경우도 영국을 기초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코로나가 경제에 미치는 어떤 영향들은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지금 조금 문제가 뭐냐면 그 임금 상승률이 예상치가 한 0.3% 정도 됐었는데 임금 상승률이 2배가량 이제 시장의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왔죠. 임금 상승률 수치가. 그게 인플레이션에 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예상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인플레이션이 파월이 일시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왜냐하면 임금이라는 게 한번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기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 정도 이제 돈을 많이 시장에 뿌려놓은 상황 속에서도 임금까지 오른다라고 하면 그 임금은 다시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유가는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지만 임금은 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에 좀 영향을 많이 이제 주는 어떤 그런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임금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좀 인플레이션이 좀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좀 주말에 오히려 그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경제 상황은 안 좋은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최악의 상황인 거죠.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은 나중에 이게 이 물가를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수준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도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굉장히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요소기 때문에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지금 조금씩 나오면서 시장에 조금 약간 부담을 주고 있는 형태예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지금 갈 길을 가고 있어요. 갈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런저런 어떤 얘기들이 그때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결국에는 시장은 살아나게끔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시장에서 뭐 제가 주말이나 뭐 이럴 때 다른 일반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시장이 안 좋아지는 거냐, 뭐 주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테이퍼링을 하면 뭐 내려가는 거냐, 뭐 금리 인상을 하면 뭐 내려가는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되게 그냥 심플하게 보시면 돼요. 시장은 지금 경제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안 좋아졌죠.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살려낼 거예요. 살려내는 어떤 부분들이 테이퍼링을 계속 미루면서 시장이 살아나는 부분들을 지켜볼 것이고 그 부분이 완전히 이제 괜찮아지고 어떤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시장의 돈을 조금씩 줄일 것이고 시장의 돈을 줄였을 때 시장이 만약에 또 안 좋아지면 또 어떤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할 거예요. 만약 인프라 법안 외에도 재정 정책을 한 번 더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것들을 하면서 그 와중에 주가는 출렁출렁 거릴 수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추세에서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거다. 그리고 그 시점은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시점까지 어느 정도 시장은 계속적으로 뭐 파월이라든지 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컨트롤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 크게 그렇게 내려가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우려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뉴스에서 막 나오고 막 이제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 시장은 금리 인상을 하는 그런 부분까지 경제가 괜찮아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주가는 좀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남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미증시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도와주셨는데요. 지난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에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고용지표가 예상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하지만 시장은 크게 놀라지 않았다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미증시 정말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오히려 테이퍼링이 당장 단행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말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참고로 오늘 밤에는 미국이 노동전류 휴장인 점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미증시까지도 꼼꼼하게 분석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이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오늘장 필살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노란 톡방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시원하게 대응 전략 세워드리는 시간인데요. 참여 방법부터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이라고 꼭 입력하시고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한 분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톡방에 지금 또 연희님이 새롭게 입장을 하셨네요. 연희님 반갑습니다. 이제 막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종목 고민이 있으시다면 연희님도 지금 바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만 남겨주시면 되세요. 네, 또 위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해피님도 지금 강의하실 때 또 새롭게 입장을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리고 종목 상담을 올려주고 계셨어요. 해피님도 세원 ENC에 대해서 고민이시라고 하셨고요. 레미님은 KT 서브마린 6,935원에 매수하셔서 5% 지금 보유 중이시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종목 상담 시간이니까요. 오늘 2부 방송 끝날 때까지 순서대로 최대한 많은 분들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돈님도 새롭게 들어오셨고요. 준님이랑 예지령님이 들어오셔서 인사까지 남겨주셨었네요. 안녕하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희님까지도 안녕하세요라고 하셨네요. 쥐님도 또 새롭게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종목 상담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종목 고민들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1부에 이어서 다음 분 고민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첫 번째 고민 종목은요. KCT고요. 매수가는 1,100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KCT는 2.42%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종목 자체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의 어떤 돈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트렌드를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KCT라는 종목이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주인데 일단 보시다시피 그 밑에서부터 굉장히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큰 상승이 나왔죠. 큰 상승이 나왔고 종목 자체는 지금 현재 흐름은 뭐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일단 다만 근데 큰 상승이 좀 끝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종목군들이 이제 지금까지 여타 이제 다른 테마들이나 이런 부분들로 이제 어떤 그런 섹터를 형성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메타버스도 있고 이건 디지털 화폐죠.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일 뿐이고 하나의 그냥 그 퍼즐 조각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설명을 드릴 때 다른 종목들도 조금 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지금 121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종목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101선을 이탈을 했죠. 이탈을 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나오려고 해요.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 흐름을 계속 이 상승의 흐름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냐 없냐 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유동성으로 올라온 종목이냐 실제 실적을 내는 종목이냐 지금의 그 주가의 상황에서는 그걸 고민해야 된다. 이게 신기루냐 진짜 오아시스냐 이거를 고민을 해볼 지금 타이밍이 왔다라는 말씀을 아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어떤 테마들의 종목들 중에 이 회사의 실적을 보면 실적은 별로죠. 지금 보시다시피 실적이 별로예요. 그냥 디지털 화폐 테마로 왔죠. 기대감에 왔어요. 기대감에. 일단 이 회사는 그냥 한국 컴퓨터 지주 계열사로 인해서 그 어떤 통장 프린터, 카드 발급기, 뭐 신분증 스캐너, 로또 발매기 이런 어떤 단말기를 만드는 어떤 회사인데요. 지금 그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어떤 이슈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여태까지 그 코인 관련된 어떤 것들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디지털 화폐가 계속 시장에 이제 얘기가 나왔고 그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이렇게 끌어올렸죠. 이게 KCT뿐만 아니라 뭐 K사인이라든지 한네트라든지 뭐 KCS라든지 로지시스라든지 그런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로지시스라는 종목이 좀 당분간 조금 약간 대장으로 올라오긴 했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장의 흐름이 이 디지털 화폐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KCT 같은 경우도 일단 1,100원에 사셨는데 굉장히 고점에 이제 지금 사셨거든요. 일단 반등은 있을 수 있어요. 반등은 있을 수 있고 1,100원에 다시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120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은 차트를 크게 보시면 여태까지 올라왔던 이 12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의 크기와 여기의 크기가 지금 똑같죠. 그러니까 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대1 대칭으로 지금 이만큼이 빠졌어요. 이만큼에서 지지가 못 받으니까 이만큼 빠진 만큼 다시 빠진 거죠. 이런 경우에 시장이 하락하는 초반부일 수 있어요. 이 종목이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이 절반 부분 이상으로 살짝 나왔다가 다시 밑으로 깨져 내려가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일단 매도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매도 의견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자체는 시장에 이 기술적으로 뭐 반등이 나와서 여기서 다시 뭐 매물을 소화하다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근데 제가 지금까지 시장을 겪어보면 지금 정도의 시장에서 그런 어떤 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많이 하다 보면 지금은 시장이 어떤 시장이다 이런 감각이 있는데 지금의 시장은 신기루와 오아시스를 빨리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면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초반부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상승이 온 종목이 언제까지 계속 올라가겠어요. 이게 올라가려고 하면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유동성으로 이런 기대감에 이만큼이 올라왔다면 이건 비단 지금 KCT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밑으로 하락하는 부분의 모습이 나와서 예전 같았으면 올라와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기다려라 라는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부분에서 자르고 나가야 된다 이거. 일단은 이 종목의 하락이 여기서 초반부에서 이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진짜 하락이 시작되면서 꺾이면서 이렇게 올라온 만큼 아래로 이렇게 내려탈 수 있다. 이렇게 내려타는 이런 초반부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이 나오면 이 8,000원 후반, 이 9,000원 초반, 지금 이 120일선과 이 60일선이 만나는 이 구역 있잖아요. 이 부분을 돌파하면 이게 속임수일 수 있어요. 이게 돌파하면 돌파 후 매수, 이게 이제 책에 나오죠. 근데 반대로 이 부분 9,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거기가 속임수일 수 있고요. 거기가 마지막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한 제가 말씀드린 목표 가격이 마이너스 10% 정도 부분이라서 조금 아플 수 있지만 이 다음에 이렇게 하락으로 내려타면 진짜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다만 디지털 화폐가 이제 그 여름 정도, 지금 여름 이미 지났잖아요. 여름 정도 8월 달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뭐 모의로 돌릴 수 있다. 아니면 미국에서 그 디지털 화폐를 여름 정도에 뭐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좀 그런 얘기들이 스물스물 좀 없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 기대를 걸고 디지털 화폐를 이제 봐야 되냐. 디지털 화폐가 뭐 당장 뭐 내일 이번 연도에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는 동안에 주가는 버티지 못해요. 그러니까 5G 관련주들 보면 5G 관련된 종목들이 이만큼 오르다가 그 5G 장비에 대한 어떤 투자가 진행될 거다라고 기대감이 이렇게 올랐는데 미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장비의 수주가 계속 밀리니까 어떻게 됐나요? KMW 한번 보세요. KMW. 지금 앞전의 기대감으로 이렇게 이만큼 올라왔던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라왔던 종목들이 기대감에 올라왔던 종목이 계속 그 기대감의 자리를 잡고 있다가 그 투자에 대한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자 120선을 깨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하락이 시작되죠. 진짜 하락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런 하락으로 지금 끌려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종목도 이런 모습이 다 보여지는데 KCT라는 이 종목이 지금 실적도 안 나오고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올랐던 종목이 여기서 내려타기 시작하면 이거 진짜 무섭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위험성을 조금 경고해 드리면서 일단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좀 올라오면 매도 마인드로 좀 빠져나올 생각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고민 종목 KCT에 대해서는 지금 실적이 또 부진하기 때문에 매도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질문자님 좀 가슴 아프시겠지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고민 종목은 E&D고요. 매수가는 37,936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전문가님이 조금 전에 2차 전지 소재단에서 좀 지켜보자는 종목이셨죠? 네네. 네, 근데 이분은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결론은 좀 버텨보자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E&D라는 종목이 이제 그런 어떤 매연 저감 장치, 뭐 촉매 시스템, 그리고 이제 뭐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 뭐 2차 전지 소재 사업,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코넥스 시장에서 좀 이전 상장이 됐죠, 코스닥 시장으로. 지금 이 그 매연 저감 장치 같은 경우는 그 뭐 환경부 그 운행차 이제 배출가스 이제 저감 그런 저감 장치로 이제 노후 차량들한테 좀 의무 장착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장착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촉매 사업은 이제 뭐 농기계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촉매들을 생산하고 있고, 그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좀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그 리튬 2차 전지 양극화 물질 그 핵심 소재인 그 전구체 소재를 생산하는데요. 그 전구차 소재를 얼마 전에 그 벨기에 그 글로벌 1위 업체가 그 유니코아라는 업체에 그 전구체 공급을 포함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협력하는 양해각서를 좀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차세대 그 양극재 전구체를 개발하는 그 R&D 연구 개발이라든지 그런 상업화 이런 부분을 좀 협력하고 장기적으로 좀 비전을 보면서 좀 같이 사업을 하자, 이런 어떤 내용이 나오면서 얼마 전에 좀 상승을 이렇게 했죠. 얼마 전에 상승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조정 권역에 있긴 하지만 이 회사가 이렇게 그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예전부터 조금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런 종목들이 좀 급등이 나왔고, 그 2차 전지 그 소재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먼저 상승이 나왔던 그런 대형 큰 종목들 외에 지금 이런 좀 작은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좀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조금 만들어지고 있어서 일단은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도에 한 164억 정도 매출을 냈고, 뭐 지금 뭐 반기 정도에 35억 정도를 냈는데요. 일단 뭐 실적이나 이런 흐름들이 좀 전반적으로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지고 있고, 지금 또 유니코아랑 그런 어떤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그 부분들이 실적으로 반영될 가능성들이 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주가는 그런 부분들을 앞두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는 하죠. 하지만 이제 조금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갖고 좀 볼 필요가 있다. 2차 전지에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매출을 내거나 실질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지금 여러 이제 산업군들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섹터군이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은 끊이지 않게 계속 이어질 거고요. 지금 매수했던 그런 가격 자체가 조금 지난번에 상승을 할 때 윗꼬리에서 조금 잡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며칠 전에 아마 사신 것 같거나 아니면 이 앞전에 물리신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지금 대응하는 방법은 지금 보시면 이 하단을 지금 지지를 계속 해주고 있죠. 이 하단을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일단 지금 여기서 상승이 나오는 이런 부분에서 한 4만 원 권역에서 지금 어떻게 이제 지수가 만들어지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종목의 가격이요. 이 4만 원 부분이 되면 앞전에 이 매물이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기는 좀 힘들겠죠. 여기서 이제 올라오면 여기서 좀 자리를 좀 더 잡다가 잡아놓고 나서 이 앞전에 매물을 좀 흡수하고 나서 신고가를 내는 그런 패턴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요. 향후에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자. 다만 이제 28,000원, 27,000원 이 권역대가 오기 전까지는 추가 매수하지 말고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너무 섣부르게 매수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멘탈이 깨져서 진짜 사야 되는 가격대가 와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비중 유지하시면서, 비중 20%니까 일단 좀 관망 의견 드리고 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E&D에 대해서는 이 종목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일부에서 관심 갖자라고 언급하신 종목인 만큼 조금 더 들고 가보자라는 보유 의견 주셨고요. 지금 질문자님 28,000원대까지 가격이 내려오기 전에는 지금 비중 20%인데요. 절대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의견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고민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손오공이고요. 매수가는 3,04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손오공은 1.47% 밀리면서 2,675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지금 이제 끝나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일단 손오공보다 일단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올려주신 종목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잠깐 짚고 넘어가도 될까요?
네, 전문가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네네네. 네, 톡방에 그럼 실시간으로 올라온 분들부터 도와드릴까요? 네, 일단 이분들께서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니까 일단은 보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먼저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 당장 영우 DSP 올려주신 분이 있으신데요. 일단 매수가가 2,924원이시고요. 2,924원. 그리고 현재 가격은 2,500원 정도 되는데 뭐 손실이 크다고 조금 뭐 매수 비중은 6%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영우 DSP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제 주로 납품하는 그 디스플레이 이제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고요. 일단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면은 뭐 실질적으로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는 아니고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나와주는 회사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앞전에 조금 슈팅이 걸렸을 때 메타버스 관련된 어떤 부분에 엮여서 조금 슈팅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갑자기 이제 상승이 나오니까 매도가 쏟아지면서 좀 약간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안 좋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회사가 실체가 있고 어떤 매출을 내고 있는데 시장의 어떤 테마에 같이 좀 엮이면서 이제 단기간에 슈팅이 나오니까 기존에 이제 보유했던 그런 어떤 그 주체에서 매도가 쏟아지면서 지금 이제 밑으로 좀 주가 눌렸거든요. 다만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하방의 그런 여력은 이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일단은 지금 뭐 막 이렇게 고통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20% 30% 빠졌다고 이게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마음 편안하게 주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수익을 내고 그런 부분의 영역보다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마음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마음이 편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매수를 할 때 자기가 잘 아는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이너스 20%가 되든 30%가 되든 좀 자기가 어떤 계획을 갖고 또 버틸 수 있고 밑에서 더 살 수 있고 마이너스 20%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산 만큼 더 사면 비중 6%잖아요. 내가 산 만큼 더 사서 비중 12%가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20%가 10%로 줄거든요. 그럼 거기서 만약에 자신이 있어서 좀 더 들어가면 10% 이내권역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럼 하루만 반등이 나와도 뭐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 왜 이거를 6%를 들고 고통스러워 하실까? 일단 이 종목에 대한 문제보다 사실 제가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할 때 제가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종목은 죄가 없다. 종목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본인이 매매하는 어떤 습관이나 그런 어떤 매매하는 형태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 영우 DSP를 2,924원에 사신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일단 보시면 사실 수 있는 가격에서 사신 건지 그런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좀 계획적으로 사셨다면 이 부분 안에서 이 권역에서 최소 이 중간 지점 뭐 한 2,800원 정도 부근 아니면 이 밑에서 그 나눠서 샀다면 이 평단가가 2,800원 정도 부근이나 그 이하에서 만들어졌어야 좀 정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깨진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비중을 좀 적게 실은 건 굉장히 나눠서 사시는 부분에서 괜찮았던 것 같고요. 지금 정도 자리에서 조금 더 사볼 수는 있어요. 사보면서 가격을 좀 낮춰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그 반등의 힘을 보면서 자르고 나오거나 아니면 들고 있거나 그런 부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의 그런 어떤 영우 DSP라는 이 종목 자체가 큰 흐름으로 뭐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어떤 흐름이 나올지 어떨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응 방법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 그렇게 유명한 그런 주식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이게 그런 어떤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다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자리에서 밑으로 한 번 더 빠지거나 이럴 만한 사유는 특별히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고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왔을 때 지금 60일선, 20일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시장은 지금 반등이 이렇게 나왔죠.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도 반등이 21선 위로 나왔는데 영우 DSP는 인기가 없어서 그 부분에 만큼 반영을 못했다. 다만 어떤 부분 때문에 한번 반응을 할 수 있는 이 21선 이상, 60일선 이상 반응을 한번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그 이후의 상황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이 3,000원 권역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유하고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 비중 더 태우지 말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지켜보다가 이 3,000원 권역을 가까이 갔을 때 그 어떤 상황들을 좀 지켜보고 그 다음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음 흐름에 또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이 자리를 지킨다면 거기서 좀 비중을 태워서 이 횡보하는 흐름이 내가 사자마자 바로 깨져 내려가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나올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반등이 나오는 흐름을 보고 그리고 다음번에 시장의 조정이 나올 때 다시 내려올 때 이 하단이 지지가 되는지 보고 거기서 한번 다시 샀다가 다시 상승이 나올 때 평균 단가를 좀 줄여놓으면 2,800원 이상 정도에 왔을 때 빠져나오는 그런 어떤 좀 전략을 세워서 약간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시장 자체의 그런 어떤 부분의 흐름에 조금 그 흐름을 타고 갈 필요가 있고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좀 긴 텀으로 보자. 이번 구간에선 지금 빠져나오기가 좀 약간 안 될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는 반등이 이미 다 나왔고 그런 상황 속에 움직이지 않았으니 다음번에 시장의 흐름을 좀 보자. 그리고 지금은 그냥 관망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네, 전문가님 네. 지금 노란톡방에 실시간으로 인간지표님이 네. 지금 방송 보는 중인데 라고 종목 상담 기다리신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네네네네. 이분의 네이처셀부터 도와드릴까요? 네, 일단 네이처셀 네. 한번 보면요. 네. 네이처셀 고민이시라고 인간지표님이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3855원, 비중은 10%라고 하셨습니다. 네이처셀. 네. 일단 이 회사는 줄기세포 사업으로 굉장히 좀 유명하죠. 줄기세포 사업으로 좀 유명하고 이 회사의 모회사, 그러니까 같은 연결회사가 RNL 바이오, 그러니까 알바이오죠. 옛날에 RNL 바이오를 만들었던 이제 그 회사예요. 이 회사가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좀 상승을 많이 했던 건 그 줄기세포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이제 조인트 스템이라는 그 약이 국내 3상 임상 성공으로 인해서 이제 좀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매수가가 3만 원 정도 되시는데 3855원. 일단은 빠져나올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서 지금 터졌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터진 거 보이죠? 여기서 지금 터졌고요. 여기서 급등을 할 때 여기서 잡으셨는지 내려올 때 여기서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후에서는 거래를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위에서 윗골이 길게 나오고 거래량 많이 터지고 이렇게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윗골이 길게 나오고서 완전히 부러지는 흐름이잖아요. 이 흐름에서는 대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 이 신호를 보면 무조건 빠져나올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물론 이게 속임수로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의 상승까지 나온 다음에 여기서 속임수가 나올 수 없겠죠. 밑에 바닥부터 지금 4배가 오른 상황 속에서 이게 속임수로 나올 수 있는 패턴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끝났다라고 봐야 돼요. 일단은 끝났다라고 봐야 되고 얼마나 손해를 줄이고 나올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의 문제인데요. 물론 이 식품의약품, 그러니까 국내 이제 그 의약품 이제 안전처가 조인트 스템에 대한 이제 품목 허가를 승인하면 실적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적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예전에 그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을 보면요.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을 보면 똑같죠. 그 무릎 관절염 그 치료제가 나왔을 때 3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실제로 그 약이 팔릴 때쯤 돼서는 지금 현재 주가는 얼마였는지 한번 볼까요? 항상 신기루,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기루를 조심해야 된다. 지금 현재 27,000원이죠. 27,000원. 네, 이 종목이 예전에는 여기까지 갔었죠. 여기까지. 이게 지금 네이처셀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흐름이에요. 네이처셀하고. 그러니까 그 무릎 관절염 그런 치료제가 된다 안 된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근데 지금 그 약을 팔고 있어요. 실적에 도움을 실제적으로 되고 있죠. 근데 지금 주가는 27,000원이에요. 다시 네이처셀로 돌아와서 보시면 지금 여기죠. 지금 여기. 이게 지금 아까 메디포스트의 그 이 지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약간 빠져나오는 거 위주로 조금 보셔야 돼요. 지금 다행히 매수가가 좀 손실이 좀 크긴 한데요. 일단 22,000원. 일단 반등 나오면 무조건 나올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참 이렇게 손절하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죄송한데 실적 한번 볼까요? 실적은 지금 현재는 뭐 물론 적자겠죠. 적자고 매출도 뭐 점점 줄어들고 회사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럼 수급 한번 볼까요? 네, 수급도 지금 기관들 계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이제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주가는 내려오고 있죠. 이 수급을 보면서 주가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기대하면 안 되고 앞전에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도 주가는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셔야죠. 이 수급을 원인으로 주가는 결과론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이 주객을 전도시키면 안 돼요. 주가가 내려오는데 수급이 좋으니까 이 주가가 다시 올라갈 거야. 이런 기대감보다는 똑같은 얘기지만 이거 수급이 이렇게 좋은데도 주가가 왜 내려가는 거야? 이 더 안 좋은 상황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은 그냥 참고를 하셔야지 수급을 가지고 버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은 네이처셀은 매도 의견 드리고요. 최대한 손실을 줄이면서 빠져나올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주가가 사람들이
그거를 신기루라고 인지를 하면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거래는 터졌다. 주가의 상승은 그런 기대감만으로 올라왔던 거다. 실적이 이제 실제로 찍혔을 때는 주가는 오히려 이 밑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조금 하시고 좀 최대한 빠져나오려고 좀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처셀 반등 시에 빠져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종목은 KT 서브마린이고요. 매수가는 6,935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기존에 이제 남겨주셨던 분 중에 동아지질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동아지질과 이 KT 서브마린을 좀 같이 놓고 보셔야 되고요. 일단 뭐 터널을 뚫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 때문에 지금 대선을 앞두고 나서 동시에 좀 같이 움직이는 이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금 움직였던 거는 그 여수 남해 그 해저 터널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다 이런 얘기 때문에 특수건설, KT 서브마린, 부산산업, 동아지질 이 회사를 다 하나로 놓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올라갈 준비를 조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선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종목들이 급등이 나올 때는 천천히 이제 정리하고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KT 서브마린이나 뭐 동아지질이나 다 똑같은 어떤 구조거든요. 지금 이 KT 서브마린 먼저 흘러내리고 있죠. 먼저 흘러내리고 있는데 앞전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떴다가 지금 밀렸죠. 이 종목이 오히려 더 내려갈 가능성이 많겠죠. 일단은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는 조금 빠져나올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동아지질과 같이 이제 그 대선 관련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해저 터널 같은 경우는 단골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거든요. 그 지역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어떤 그런 공약. 다만 그때까지 주가가 안 빠지고 버틸 수 있냐라는 부분인데 동아지질은 지금 빠지지 않고 좀 버티고 있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올 때 여기서 좀 상승이 나오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좀 줄 수 있는데 반면에 KT 서브마린이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6,935원인데 현재 6,500원이잖아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이미 여기까지 내려와서 반등이 나와도 이 가격을 현재 가격을 못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좀 약간 걱정되긴 하는데요. 일단은 KT 서브마린, 동아지질 둘 다 지금 현재는 조금 버텨볼 수 있는 구간대, 쉽게 빠질 수 있는 구간대가 아니라 좀 약간 버텨볼 수 있는 여기 이 매물대에 와 있고 동아지질 같은 경우는 120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좀 기다려보자.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는데요. 일단 대선이 끝나기 전에는 좀 팔고 나와야 된다라는 어떤 마인드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KT 서브마린과 동아지질 함께 보자고 하셨으니까요. 두 분 다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고민 질문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세원 ENC고요. 매수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018원이시고요. 비중은 32%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세원 ENC는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세원 ENC도 일단 매도 마인드로 보자. 이거 세원셀론텍이라는 회사인데요. 시장에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회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장이 온다고 하면 이런 종목들은 엄청 소외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세원셀론텍이라는 이 회사도 예전에 매매를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굉장히 재미없어요. 굉장히 재미없고 굉장히 지루한 시장 속에 있거든요. 일단 1,018원이면 뭐 일단은 지금 현재는 지금 이 밑에 매물대에 이렇게 지지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형국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1,018원 이상, 내 매수가 이상 오면 일단 팔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자. 이거는 앞으로의 시장에서 빛을 못 본다. 그냥 앞으로의 시장에서 가망성이 없다. 이 종목은.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반등권역에서 지금 당장 팔 필요는 없지만 밀고 올라와서 본전가 이상 되면 비중 32% 그냥 전량 다 정리하자. 좀 기다렸다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원 ENC에 대해서는 매수가 이상에서 올 청산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고민 종목은 삼성제약이 있고요. 매수가는 11,73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삼성제약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삼성제약 같은 경우 췌장암 치료제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앞전에 상승이 크게 나왔죠. 앞전에 상승이 크게 나왔는데요. 차트 한번 보시면요. 일단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이건 지금 그냥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 회사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이런 걸 많이 찍거나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적자 회사죠. 이런 회사는 앞으로의 시장에서 못 간다.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의 시장에서 못 가는 종목이에요. 일단 결론 짓고 그래서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한 상승이 나왔죠. 두 번째 대반등 상승 나왔죠. 여기서 세 번째 대반등 상승은 앞전 고점을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될 확률이 많아요. 상승이 나와도 굉장히 적은 폭의 상승이 나오겠죠. 이 정도 오면 정리해야 돼요, 이거. 일단 11,000원 매수가까지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서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려와서 밟고 올라갈 텐데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비중 20% 비중 늘리지 말고 반등이 예상되긴 하는데 만약에 어떤 대형 호재가 터지면서 올라가면 앞전 고점 부근에서 지금 11,000원, 11,730원이 앞전 고점 부근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못 올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그게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이 부근 정도 한 10,000원 정도 권역대까지만 와도 일단 매도하는 마인드로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만약에 지켜본다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상승했다 눌렸다가 다시 만들고 나서 이 앞전 고점들을 전부 다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매수가 이상 나오려면 그 정도의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갖고 있는 재료가 어느 정도 지금 다 시장에 노출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데 다만 이제 아직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는 건 어떤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어떤 상승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러니까 10,000원 이상 권역에서는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줄여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만 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기대를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부근에서 좀 매도하자, 빠져나오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고민 종목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G고요. 매수가는 11만 6,5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LG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LG는 일단 그냥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이거는 뭐 종목 상담 이런 것도 할 필요 없는 종목이죠. 일단 이거는 LG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그런 LG전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업의 그런 부분의 성장성이나 이런 거, LG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성장성이 LG마그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좀 LG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보이죠. 그러니까 약간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고요. 이 종목은 이제 다만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안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다가 섣불리 물을 타거나 할 필요는 없겠죠. 추가 매수나 그런 거 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좀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나중에 좀 시장이 안 좋아지거나 이런 부분의 상황이 생겼을 때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좀 매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냥 좀 지켜보자. 일단 관망 의견 드리고요. 이거 연말에 배당도 좀 많이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한 2,000원, 2,500원, 3,000원 이 정도 이제 배당을 하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일단 은행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일단은 배당 좀 받고 이후 상황 좀 보면서 지금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그냥 관망하고요. 차후에 좀 상승이 나오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종목을 상담하거나 지금은 이 종목을 갖고 고민하거나 이럴 때는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여기서 매도할 이유도 없고 매수할 이유도 없다. 그냥 관망하자. 일단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G에 대해서는 연말에 배당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근존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제가 오늘장 이슈됐었던 특징주들 자세하게 다시 한번 다룰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 신강서 전문가의 대응 전략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3부까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